근데 지금 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뭐냐면 천연가스가 이렇게 엄청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풍력발전소가 가동률이 30%? 또 안 된다 그러죠 아마? 1월까지는 정말 바람이 많아서 뭐 전기가 남네 어쩌네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스를 엄청 갖다 써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전기 가격이 유럽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이 천지개벽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도입 때문에 개별요금제를 갖다 발전소들하고 막 협상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더 싸. 뭐 이런 거죠. 참 웃긴 거예요. 몇 달 만에 굉장히 바뀌어지는데 회사도. S&P도 올라가죠. 한국전력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S&P가 올라가니까 한전에서 가격 조금 올린다고 뭐 주가 빠졌죠. 네, 주가 빠졌습니다. 그린플레이션. 네. 유럽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일 수가 없죠.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자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 해야 되고 그게 간헐적 발전이고 뭐 복잡해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 발전이 부진해서 뭐 가스 조절이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수소 경제에서 보면 18년도에 300메가가 1.5기가 15기가 뭐 10배씩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지금 좀 조심스럽죠. 요번에 나온 게 그 수소 발전 CHPS가 나왔는데 이게 HPS인 줄 알았더니 C가 붙었죠. 클린 수소. 네, 기존의 RPS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HPS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에 클린이 붙어서 아마 순수 수소만 한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좀 다시 나오면 보고요. REC 가중치 얘기 저번에 했었는데 2.0으로 하려던 걸 1.9로 하고 부생수소의 경우 0.1을 더 주고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죠. 보통은 1.9고 그리고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유도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의 0.1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거죠. 그런데 REC는 뭐에 주는 거냐면 발전된 전기에서 주는 거예요. 발전된 전기가 적으면 결국은 REC가 높게 받아도 그러니까 0.1을 더 받으면 2.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발전은 지금 보면 1.9에서 2.1 사이를 받게 될 텐데 가중치를 조건에 맞아서 근데 그게 결국은 전기가 많이 나와야지 REC도 더 맞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오면 덜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가 많이 나와야 돼. 전기가. 그래서 기존의 RPS는 500메가 이상의 화력발전소, 500메가 이상의 화력발전소, 500메가 이상의 발전소들. 그러니까 그게 보면 한수원, 석탄, LNG 뭐 이런 애들이 원자력 포함해서 자기 발전량의 일정 비율 지금은 뭐 8%인가 10% 뭐에서 20%까지 뭐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별도로 HPS를 더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수소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수소를 자꾸만 얘기하냐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1월 달에는 풍력이 많이 들어와서 전기가 남았는데 9월에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개월 저장해야 돼?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저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ESS로 안 되지. 근데 ESS가 될 수 있어요. 왜 되냐면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차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토리지 효율이 이렇게 100에서 80%, 60%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운송 수단에서는 무게만 많이 나가고 운송 효율이 떨어지면 사용 못하지만 ESS는 땅바닥 위에 놔두니까 가격만 싸면 50%짜리로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곤란해서 ESS를 넣으면 되니까 ESS도 상당히 될 텐데 문제는
6개월치, 5개월치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어떻게든 탱크로 넣을 수 있는데 ESS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무게도 많고 부피도 크니까 장기 스토리지는 수소가 될 확률이 높고, 사막,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비우는 게 있잖아요. 사막에서 전기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일조량이. 한 5배? 4배? 막 사람마다 뭐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뭐 한 3, 4배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ESS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소로 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도 스토리지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소 발전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태양광은 좀 돈만 넣으면 되니까,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막보다는 확실히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PS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굉장히 가파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파르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나온 뉴스인데 21일자 뉴스인데요. 보면 재밌는 기사, 그게 수소도, 그러니까 연료전지도 현대중공업은 현대차가 아니라 오스트리아한테 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연기관도 승용차, 건설장비, 대형 선박, 엔진이 모두 다르듯 수소 연료도 사용처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하는 연료전지는 승용차와 상용차에 적합하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선박용은 따로 하겠다. 따로 하겠다. 그럼 연료전지 이렇게 보자고요. 연료전지 종류가 되게 장점, 단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딱 포인트가 있어요. 연료전지는 전해질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전해질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지금 SOFC, PMFC, PAFC만 보시면 거의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의미가 없죠. 전해질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촉매가 다른데, 그게 백금이 들어가면 수소를 이온화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수소를 이온화해서 수소에서 수소가 플러스가 되고 이온이 툭 튀어나와서 이온이 쭉 이렇게 어디로 가요? 산소 쪽으로 가죠. 산소로 가고, 다시 얘가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수소가 촉매를 지나서,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쭉 흘러서 산소한테 가서 산소가 얘를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고, 둘이 만나서 H2O가 돼서 물만 나온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분리막도 있고 막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해질이 뭐냐? 얘는 백금이 들어간 인산염이다. 얘를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폴리계통이고, 폴리계통이니까 백금이 들어갔고 낮은 온도가 가능하고 촉매가 들어가서, 그래서 수소를 하고, SOFC는 촉매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고온으로 해서 산소 쪽을 갖다가 산소를 이온화해서 물을 갖다가 얘를 수소 쪽으로 보내는 거고, 얘는 수소가 산소 쪽으로 가는 거고, 물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있잖아요. 전하 뭐 이런 얘기가 그거 얘기고요. 효율이 중요한데, 효율이 지금 40에서 60%, 얘는 40에서 45. 요게 이제 두산 퓨어셀에서 하는 거고요. 요게 40에서 60. 요게 이제 시동용, 수송용. 그러니까 근데 얘는 작동 온도도 높으니까 즉각 반응 못하고 또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얘가 SOFC가 그 스택의 사용 시간이 좀 짧다. 뭐 이런 단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5년, 6년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 거고, 지금 관련 기업은 세리스 파워를 잘 보세요. 이 영국 회사예요. 블룸 에너지, 미국 회사. 세리스 파워는 두산 퓨어셀하고 손을 잡았고, 블룸 에너지는 SK 에코플랜트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블룸 SK 퓨어셀인가? 뭐 이름 SK 에코플랜트 밑에 회사 하나 있죠. 예, 걔가 있고 미코가 있고. 그런데 여기 S 퓨어셀이 이게 PMFC인데 문제는 이게 수송용으로 쓰이는 건데 수송용은 지금 누가 꽉 잡았죠? 현대차.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보통은 뭐 SOFC가 지금 발전용하고 건물용은 좀 장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두산 퓨어셀의 기사들을 보면 힌트가 많이 나오죠. 두산 퓨어셀의 힌트가 뭐가 나오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발주량 10%밖에 수주하지 못했다. 그런데 얘네가 뭐 이런 거죠. 블룸 SK 퓨어셀이 다 장악했는데 이게 SOFC 발전 효율이 50에서 60%인 반해 두산 퓨어셀 발전 효율은 40에서 45%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00을 넣는데 얘는 50이나 60이 나오고 얘는 40에서 45이 나온들 여기에 얘가 1.9를 주고 얘가 2.1을 받은들 의미가 있겠냐고요. 얘가 중요하지. 그죠? SOFC로 가는 겁니다. SOFC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산 퓨어셀이 세레스 파워하고 손을 잡고 두산 퓨어셀은 세레스에서 수입했구나. 그래서 10kg짜리 SOFC를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증설하려고 750억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게 9월 16일. 그리고 HN 파워가 9월달 기사니까 내년 정도에 나오겠네요. 2009년대 카이스트에서 받아가지고 2kg인가? 3kg인가? 3kg의 KGS를 인증했다. KGS. 좀, 용량도 좀 작다, 기죠? 3kg. 근데 내년에 이제 상장한다는 거죠? 네.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받고, 비행기를 보면, 배관 문제. 저기 수소가 금속을 갖다가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탄소 섬유에 보관해야 돼서 파이프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저기 뭐지? CH4에다가 H를 혼소하는 거 나오고 있죠. 네. 표가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어쨌든 지금은 다들 발전의 SOFC로 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 거고요. 비행기 얘기 마저 하고 좀 넘어갈게요. 비행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태양광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행기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막 그냥 바람 엄청 타고 굉장히 큰데 사람 한 명 타고 겨우겨우 뭐 태양광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죠. 예, 충전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는 뭐 상용하기 어렵고 전기로 하는 걸 했는데 5명 미만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에너지 밀도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에어버스의 컨셉 제로 2는 연료전지를 쓰는 건데 연료전지를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를 써도 배터리를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연료로 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연료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바이오 에탄올은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 그걸 발효하는 거고, 바이오 디젤은 뭐냐면 이렇게 유채꽃이나 콩, 그 기름 짜는 거 있죠. 기름 짜는 거, 혹은 뭐 폐식용유를 알코올 반응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는 뭐냐면은 이제 그 폐기물, 음식물 찌꺼기. 그래서 CH4, 그러니까 메탄가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바이오 가스 빼고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에탄올하고 바이오 디젤을 얘기하는 건데, 바이오 에탄올은 약점이 먹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옥수수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앞으로 기후가 안 좋아져서 이게 가뭄이 오면 이게 가능하려나? 뭐 그런 거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는 지금 수소로 가고 있습니다. SOFC로 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지금 유튜브 보시려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퓨어셀이 개발한 10kg, 1kg, PMFC 10kg, SOFC 보면 되고, PMFC보다 40% 이상 높다. 이게 9월 8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SOFC 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OFC는 선박용, 세레스 파워 또 나오죠. SOFC 연구를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생산 기술은 됐고요. 저번에 했고. 그리고 이게 그 신재생 건축물 에너지법이 바뀌어서 SOFC도 이제는 그 신규 건축 일정 건물 이상은 이제 그 연료전지 신재생을 놔야 되는데 연료전지 많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 쪽에 요런 쪽에 아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부산하고 서울이 일단 먼저 했고요. 효율은 조금씩 다른데 뭐 보통은 SOFC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죠. 네. 네, PMFC도 뭐 좀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미코 가서 보면 미코가 이제 그 SOFC 개발을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이 회사가 2kg는 판매하고 있고 8kg는 KGS 인증했죠. 네. 두산 퓨어셀은 10kg 인증했고. 네. 네. 제가 오늘 일부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재미있나요? 재미있나요? 네. 예, 일부는 도움이 되시나요? 몇 분 계시지? 1500분?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5분에 다시 하니까 다시 하자고요. 끊고 갑니다.